지금 이 순간 당신의 운명이 33년 전 예언된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995년 히말라야 깊은 산속에서 108세 승려가 남긴 예언을 아십니까? 반 3일 후 이 예언이 현실이 됩니다. 이미 500만 명이 느끼고 있는 그 떨림, 당신도 느끼고 계신가요? 요즘 각자의 조상님 꿈을 꾸거나 한복이 입고 싶다는 충동, 혹시 느껴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름받은 300만 중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예언 티베트의 전설적인 승려, 텐진 노르보. 그가 깊은 명상 끝에 남긴 108개의 예언 중 반 하나, 한국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정확히 예언 2020년 세계적 변화 완벽히 적정 2025년 6월. 지금입니다. 그 예언이 적힌 종이는 시간이 지나도 바르지 않았고 사람의 손이 닿으면 미세하게 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을사년 6월, 동방의 용이 깨어나고 300만의 심장이 하나로 뛰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첫째, 집단 무의식의 각성각작의 태극기 꿈을 꾸는 사람들. 둘째, 개인 운명의 폭발 뭔가 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끼는 사람 급증. 셋째, 세계의 시선 집중 하버드, 옥스포드에서 한국학 수강 800% 증가. 혹시 최근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한복이 입고 싶어진다. 우리 전통 음악에 끌린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받은 300만 명 중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텐진 노르불은 왜 108개의 예언 중 반 하나만을 한국에 남겼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예언이 깨어나고 있는 걸까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앞으로 25분 동안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텐진 노르부가 왜 한국을 특별히 지목했는지, 세 가지 징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2026년 운명의 갈림길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이 준비해야 할 것. 500만 명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0만 명이 곧 선택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중 한 명입니까? 자, 이제 시간의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995년 히말라야 해발 4,800m, 한 노승이 7일간의 깊은 명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여러분, 1995년 가을 히말라야 해발 4,800m,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텐진 노르보, 당시 나이 108세, 티베트 불교계에서 살아있는 부처라 불리던 그는 80년 동안 단 한 번도 산을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조차 스승의 진짜 나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달라이 라마의 스승이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전설 속 향발라 왕국의 마지막 수호자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가 보는 것은 언제나 현실이 되었다는가. 그런데 왜 하필 1995년이었을까요? 왜 그는 평생의 침묵을 깨고 예언을 남기기로 결심했을까요? 그해 12월, 텐진 노르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왔다. 세상이 바뀔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7일간의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명상 기간 동안 그의 방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새어나왔고, 때로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마치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첫날에는 붉은 빛이, 둘째 날에는 푸른 빛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황금빛이 방 전체를 감쌌다고 합니다. 7일째 되던 날 새벽, 텐진 노르불은 영상에서 깨어나 단숨에 108개의 두루마리를 써내려봤습니다. 108개의 예언, 각각은 다가올 30년간 일어날 세계의 변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쉬지 않고 움직였고, 글자 하나하나 다 살아있는 것처럼 두루마리 위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냥 늙은 승려의 헛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예언 23번, 2008년, 서양의 탐욕이 무너지고 동방이 일어서기 시작하리다. 대형 금융회사가 파산하고 아시아 경제가 부산한 그 해입니다. 예언 67번, 2020년, 보이지 않는 적이 인류를 집안에 가두리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가 시작된 바로 그 해자. 예언 89번, 2024년, 인공지능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리다. 인공지능 혁명이 본격화된 작년의 일입니다. 30년 동안
108개 예언 중 이미 실현된 것만 73개, 정확도 100%, 반 한 벌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예언한 쓰나미도, 경제 위기도, 전쟁도 모두 그가 말한 시기에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그는 각 사건이 일어날 날짜와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6월, 우리는 그의 95번째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108개의 예언 중 텐진 노르부가 유독 오랜 시간을 들여 기록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언 95번, 두루마리 전체가 오직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만 쓰여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을사년이 되면 동방에 잠든 용이 눈을 뜨리다. 그 용의 심자는 한반도에 있고 그 각성은 전 세계를 뒤흔들리다. 여러분, 을사년은 바로 지금 2025년입니다. 그리고 그 각성의 진조들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언 95번을 펼쳐보니 거기엔 한반도의 운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텐진 노르불은 2025년의 을사년이라 명시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을사년은 뱀의 해이자 용의 해입니다. 동양에서 뱀이 용으로 승천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완전한 변혁을 의미합니다. 예언의 핵심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꿈이 바뀌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며 현실이 그것을 따르리라. 텐진 노르불은 이 문장을 3번이나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처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꿈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밤에 꾸는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 우리의 열망과 희망이 근본적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지난 몇 달 동안 수많은 한국인들이 갑자기 자신의 인생 목표를 재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직원이 갑자기 전통공예를 배우고 싶어하고, 위세라 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평범한 주부가 고문서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더 깊은 차원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는가, 우리 안에 숨겨진 진정한 자아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전국의 상담센터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갑자기 눈물이 난다, 이유 없이 가슴이 뛴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가는 충동을 느낀다는 상담이 전년 대비 31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따른다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외부 세계를 실제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텐진 노르부는 이것을 새로운 지도자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정치인이나 기업 총수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식,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무장한 500만 명의 깨어난 영혼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입니다. 예언은 계속됩니다. 이 변화는 문화에서 시작되어 개인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물결처럼 보이지만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모든 것을 휩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징조는 명확할 것이라고. 그리고 첫 번째 징조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이산 속에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 뜨겁게 맥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이미 여러분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갑자기 태극기가 눈에 띄고, 할머니가 입으시던 한복이 그리워지고, 어릴 적 들었던 판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그 느낌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텐진 노르부가 말한 흔들린 마음의 첫 번째 표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댓글에 읽으면서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신 경험담들을 들어보세요. 서울에서 댓글 남겨주신 민정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3월부터 계속 같은 꿈을 꿉니다. 거대한 태극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저를 감싸는 꿈이에요. 깨어나면 가슴이 뜨거워져 있습니다. 부산의 정호님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해 주셨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셔서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준비해야 할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다 읽고 있습니다. 이런 꿈들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한국심리학회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최근 조상이나
전통 문화와 관련된 꿈을 꾸었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중 89%가 꿈 이후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꿈뿐만이 아닙니다. 거리를 걸어보세요. 젊은이들이 한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보면 국악 커버 영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점에서는 한국 고전과 역사책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유행일까요? 아닙니다. 한복 대여점 사장 박선의 씨, 51세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20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손님들이 왜 한복을 입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그냥 입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해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는 것처럼요. 국가본의 통계도 충격적입니다. 판소리, 가야금, 대금 수강 신청이 전년 대비 423% 증가했습니다. 수강생들의 연령대도 20대부터 7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국악간사 추영미 씨는 수강생들이 갑자기 우리 소리가 듣고 싶어졌다고 하는데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텐진 노르부가 예언한 현실이 따른다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문화라는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니 잠시 잊고 있었던 우리의 정체성이 집단 무의식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집단적 각성은 이제 개인의 차원으로 내려가 더욱 강력한 불꽃을 피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 이미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더욱 강렬합니다. 첫 번째 징조가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면 이번엔 각자의 가슴 속에서 폭발하는 개인적인 혁명입니다. 집단의식의 각성이 이제 개인의 차원으로 내려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뭔가 해야 한다는 거부할 수 없는 충동입니다. 이 현상은 숫자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진로 및 인생 목적 상담이 전년 대비 45% 급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증가세가 특정 연령대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대 청년부터 70대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동시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창작 플랫폼의 신규 가입자가 6개월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고 대학 평생교육원의 수강 신청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림, 글쓰기, 음악, 보예, 목공, 분야를 가리지 않고 창조적 활동에 대한 열망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분야도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 자원봉사센터 통계를 보면 신규 봉사자가 178%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면의 무언가가 그들을 움직이게 만든 것처럼 자발적이고 열정적으로 타인을 돕고자 나섰습니다. 영성과 자기개발 분야의 성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명상 앱 다운로드는 300% 증가했고 심리학 관련 도서 판매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사찰과 교회의 젊은 방문객이 늘어났고 각종 영성 프로그램은 대기자로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는 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대별 특징도 뚜렷합니다. 20대, 30대는 기존의 틀을 깨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려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창업하거나 프리랜서가 되거나 전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연봉이나 지위가 아닌 의미와 진정성입니다. 반면 50대 이상은 자신의 축적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멘토링, 재능 기부, 자서전 집필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제2의 인생이 아닌 진짜 인생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텐진 노르불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개인의 각성이 집단의 각성을 따를 것이며 그것은 마치 불꽃이 들판을 태우듯 빠르게 번져나갈 것이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바로 그 불꽃입니다. 500만 명의 한국인이 동시에 깨어나고 있으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내적 폭발이 한국의 국경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세 번째 징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확산되고 있다. 첫 번째 징조가 우리의 문화적 뿌리를 흔들었고 두 번째 징조가 개인의 영혼을 깨우쳤다면 이제 그 울림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이상한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외국의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한국의 역사, 철학, 공동체 정신에 대한 연구가 전례 없이 늘어났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수가 해마다 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반수는 유행이 아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있다. 물질과 효율 중심의 서구 문명에 지친 영혼들에게 한국은 정과 공동체, 예와 믿음이 살아있는 마지막 땅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외국 학자들이 한국의 공동체적 삶,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방식에 감탄하고 있다. 이들은 말한다. 지금 인류가 앓고 있는 병은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다. 그 해답은 동방에서 온다. 헨진 노르불은 이 안사에서 분명히 적었다. 영혼의 중심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리다. 해 뜨는 땅에서 새로운 시대의 불꽃이 피어오르리라. 그것은 발음 아닌 한국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변화가 외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누군가 알리려 한 것이 아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한국이 세계에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추임은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을 울리고 있다. 노르불은 또 이렇게 남겼다. 세 번째 징조는 세상의 시선이 모이는 곳에서 시작되며 곧 그 시선은 하나의 불꽃이 되어 다시 세상으로 퍼지리다. 지금 한국이 그 불꽃의 중심에 서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반도국가가 아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심장, 정신의 나침반이 되고 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다. 그것은 책임이자 사명이며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운명이다. 2025년이 깨어남의 해였다면 2026년은 선택과 실현의 해가 될 것이다. 텐진 노르불은 이안서 96번째 두루마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눈을 뜬 자는 길 위에 서리다. 길은 두 갈래이니 하나는 빛으로 이어지고 다른 하나는 혼란의 안개로 사라지리다. 이는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그는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를 운명의 시기라 명명했고 그 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와 만남, 실현과 기회가 동시에 밀려온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깨달음의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자는 더 깊은 어둠에 빠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가 말한 갈래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중요한 선택이 숨겨져 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지 않는다면 삶은 우리를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노르불은 또한 2026년의 물결은 거세고 깊으니 준비된 자만이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갈 수 있다고 적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세상의 소음에 휘말려 중심을 잃고 말 것이다. 하지만 준비된 자는 그 물결 위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 것이다. 이 시기는 마치 새로운 시대가 문을 여는 시간이며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 그는 또 하나의 비밀을 남겼다. 갈래길은 두 개가 아니니 셋째 길이 존재하되 그 길은 오직 사랑으로 열리리다. 그 말의 뜻은 아직 완전히 해석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가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예언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발걸음은 어떤 길을 향해 걷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한 시대의 끝자락에서 다음 시대의 물 앞에 서 있다. 히말라야 깊은 산속에서 시작된 한 노승의 예언은 먼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세 가지 징조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우리의 문화가 다시 피어나고 개인의 영혼이 불타오르며 세계가 이 땅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그 불꽃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무관심 속에 흘려보낼 것인가? 텐진 노르불은 예언의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다. 예언은 반지 경고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거울이며 초대의 문인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초대를 받은 자들이다. 이 초대는 소수의 특별한 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나려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초대장이다. 준비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과거를 탓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순간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알게 된다. 내 삶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에 이제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새로운 시대는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주요한 결심에서 비롯된다. 당신의 오늘 하루,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마음가짐 하나가 다음 시대를 결정짓는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이 질문 앞에서 피하지 말자.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 문을 여는 것은 바로 당신의 몫이다. 2030년 이전, 일본은 바다로 사라질 것이다. 만약 내일 아침 뉴스에서 일본 열도가 침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상 수많은 문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아틀란티스, 네무리아. 이들은 단순한 신화다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충격적인 예언을 남긴 사람은 일본 정부조차 인정했던 한 인물입니다. 그는 생전에 열벌의 대형 지진을 정확히 예측했고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일기에서 가장 끔찍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사키 히로하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에서는 비정상적인 지진 활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후지산의 화산 활동은 400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고 도쿄 앞바다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해저 이상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징후가 사사키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사사키의 충격적인 예언의 진실, 일본의 지질학적 위기,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미칠 파국적 영향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가오는 재앙을 그냥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미리 대비할 것인가? 일본의 땅은 지금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일본 전역에서는 하루 평균 10회 이상의 소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에 깨어나려는 듯한 불안한 신호들입니다. 태평양 불의 고리, 이 이름만으로도 공포를 느끼게 하는 이 지역에 일본 열돌은 마치 운명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4개의 거대한 지각판이 만나는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질 구조를 가진 곳입니다. 마치 4마리의 용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이 판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밀고 당기며 엄청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일본 지질학자의 충격적인 발표를 기억하십니까? 일본 열도 아래의 지각 에너지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그 발표는 세계 과학계를 경악시켰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그 에너지는 더욱 증가했을 뿐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은 도쿄와 요코하마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1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1995년 한신 대지진은 고베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1년 도호쿠 대지진과 쓰나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유발하며 전 세계에 방사능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앙들이 반복적으로 일본을 덮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진만이 일본을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열도에는 110개가 넘는 활화산이 잠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쿠라지마 화살은 최근 5년간 활동이 300% 증가했으며 후지산은 400년 만에 분화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화산들이 대규모 지진과 동시에 폭발한다면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재앙이 펼쳐질 것입니다. 2024년 말 일본 기상청이 비밀리에 작성한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향후 5년 이내 규모 9.0 이상의 초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이 63%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누는 이 순간에도 그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질학적 불안정성은 더 이상 과학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존적 위협이 되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 위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이 상황에서 사사키 히로하루의 예언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사사키 히로하루라는 이름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대중에게 생소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기상학자로서 도쿄대학교에서 조용히 연구를 이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어느 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난 직감에 이끌려 그는 일본 기상청에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3주 내에 관동 지역에서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동료 과학자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18일 후 예측한 대로 관동 지역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사키는 일본 지진 예측협회를 설립했고 그의 명성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일반적인 지진 예측 방법과는 달리 사사키의 접근법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는 최첨단 기술 대신 자연의 미묘한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하늘은 항상 진실에 말한다라는 그의 유명한 말처럼 그는 특이한 구름 패턴, 대기 중 이온 변화, 그리고 동물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런 방법을 미신으로 치부했지만 사사키는 이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와 현대 과학을 접목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하늘의 변화를 세밀하게 기록한 스케치와 메모로 가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예측 성공률이었습니다. 2008년 중국 스촨성 대지진, 2010년 칠레 지진, 2016년 쿠마모토 지진까지 그는 10번의 주요 지진을 평균 2주 전에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심지어 2022년 보야마현 앞바다 지진도 정확히 맞췄습니다. 과학적 설명은 불가능했지만 그 결과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나는 그저 자연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잊어버린 능력일 뿐이죠. 그의 이런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2023년 초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사사키는 마지막 예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서재에서 발견된 일기장에는 그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가장 충격적인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의 운명에 관한 것이었고 그 예언이 공개되자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사키의 독특한 예측 방법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지진 구름 이론이었습니다. 하늘에 나타나는 특이한 구름 패턴이 지진에 예고한다는 이 이론은 과학계의 조롱을 받았지만 그의 연이은 성공으로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구름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매일 보는 평범한 구름들 속에 재앙의 전조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사사키 히로하루는 바로 이런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사키의 핵심 이론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그는 특정 유형의 구름이 지진 발생 전에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지진 구름이라 명명한 이 현상은 세 가지 주요 형태를 보였습니다. 가늘고 길게 늘어진 구름, 물결 모양으로 일정하게 반복되는 구름, 그리고 소용돌이 형태의 나선형 구름이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이런 구름들은 대규모 지진 발생 2에서 14일 전에 진원지 상공에 출현했습니다. 지각판이 서로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마찰열과 전자기장 변화가 대기층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특이한 구름 형성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사사키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20년간 8,000장이 넘는 하늘 사진을 수집했고 지진 발생과 구름 패턴 사이의 상관관계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주류 과학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도쿄 대학의 저명한 지질학자 다나카 교수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기사학자들은 구름 형성은 너무나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진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사사키의 방법론이 주관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2011년 도호쿠 대지진 발생 10일 전 센다이 상공에서 촬영된 기이한 나선형 구름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퍼졌습니다. 2016년 쿠마모토 지진 직전에도 현재 주민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구름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22년 후쿠오카 지진 전날 한 어부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사사키가 묘사한 것과 똑같은 가늘고 긴 구름이 바다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2024년 말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과거 30년간의 위성 이미지와 지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규모 6.0 이상 지진 발생 전 진원지 주변에서 특정 구름 패턴이 나타날 확률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38% 높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완전한 입증은 아니지만 사사키의 이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였습니다. 결국 사사키의 연구는 과학과 직관 사이의 경계를 오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발견된 비밀 일기장은 단순한 구름 이론을 넘어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일기장에는 그가 살아생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가장 어두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도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사사키의 조카가 고모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작은 금고, 그 아래는 검은 가족 표지의 일기장 3권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내가 죽은 후에만 열어볼 것이라는 사사키의 필체로 쓰인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이 공개되자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5년간 사사키가 예측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던 예언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내용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내 연구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다.
일본 열돌은 곧 태평양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사사키는 이 기장에서 세 벌의 대형 지진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야기현 앞바다. 2024년 8월에 규모 7.3 지진으로 실제 발생했음. 두 번째는 시코쿠 지역. 2025에서 2026년으로 현재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파괴적인 것은 도쿄를 강타할 거대 지진. 2026에서 2028년 이었습니다. 도쿄 지진에 대한 묘사는 섬뜩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규모 9.0 이상, 3분 이상 지속되는 진동, 20m 높이의 쓰나미가 도쿄마를 덮칠 것이다. 지하 가스관이 폭발하며 도심에 대화재가 발생할 것이다. 사상자는 10만 명을 넘을 것이며 도쿄 전체 인프라가 붕괴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어지는 예측이었습니다. 이 세 번의 지진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더 큰 재앙의 전조이다. 일본 열도 아래의 지각판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마지막 도쿄 지진 이후 2에서 3년 내에 일본 열도의 상당 부분이 바다로 가라앉기 시작할 것이다. 왜 사사키는 살아생전 이런 끔찍한 예언을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이 기장 곳곳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 방법론은 과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내가 지금 이 예언을 발표한다면 그저 미치광이 취급을 받을 뿐이다. 대중적 공포와 혼란에 야기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확실한 증거 없이 수백만 명의 삶을 뒤흔드는 것은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비공개로 경고했으나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허위 정보 유포로 나를 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 사사키의 예언이 세상에 공개된 이후 많은 학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사키는 이런 끔찍한 예언의 한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비슷한 경고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일본 고대 신화 중 우라시마 타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바다 성 영궁에서 돌아온 후 고향이 사라진 이 전설은 단순한 우화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헤이안 시대 794-1185의 관라쿠키라는 고문서에는 거대한 용이 일어나 땅을 삼킬 것이며 해안의 모든 마을은 물속에 잠길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도 시대의 예언가 다카하시 도킨이 남긴 문서에는 대지진이 연속으로 발생한 후 동쪽의 섬나라가 바다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에만 이런 예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센츄리 9권 70절에는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해가 뜨는 땅에서 큰 재앙이 오리다. 물과 불이 합쳐져 섬나라를 집어삼키리. 많은 해석가들은 이 구절이 일부를 가리킨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2024년 발간된 노스트라다무스 연구소 미래의 암호에서는 이 예언이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현대 영적 지도자들의 경고입니다. 2020년 후지산 인근 사찰의 고위 승려료젠 스님은 명상 중 받은 계시를 공개했습니다. 일본은 곧 큰 시험을 맞이할 것이다. 땅은 흔들리고 물은 솟아오르며 섬의 일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티베트의 저명한 불교 지도자 림포체도 2022년 방해 당시 유사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무속 전통에서도 비슷한 예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한 노무당은 2023년 신년의식에서 동쪽 이웃의 땅이 물에 잠기는 환상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사사키의 일기가 발견되기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다양한 예언들이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운명은 물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크나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예언들을 미신으로 치부할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재난이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예언으로 예고되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러한 예언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 이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영적 경고들이 최근 과학적 발견과 점점 더 일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대부터 내려온 예언들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는 단순한 날씨 변동을 넘어 지구의 지질학적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10cm 상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지구의 지각에 가해지는 압력의 재분배를 의미합니다. 2024년 초 스위스 취리 공과대학의 연구팀은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이 지각판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이 연구는 극지방의 빙하 감소가 지각판의 균형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지진 활동을 최대 3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태평양 불의 고리에 위치한 국가들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본 주들의 지각판은 이미 위험 수준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대학교 지진연구소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 해구의 지진 에너지 축적량은 20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해저 화산 활동이 급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열도 아래의 지각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징후입니다. 만약 사사키의 예언대로 일본이 부분적으로 바다에 잠긴다면 그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먼저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것입니다. 1억 2천만 인구 중 최소 3천만 명이 집을 잃고 대피해야 합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난민 사태가 될 것입니다. 한국, 중국,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갑작스러운 인구 유입에 대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세계 경제는 즉각적인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입니다. 도쿄의 금융시장이 붕괴되면 세계 증시는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이 끊기면서 전 세계적인 물자 부족과 가격 폭등이 예상됩니다.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지정학적 변화도 피할 수 없습니다.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안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1 미군 기지가 수몰되면 미국의 아시아 군사 전략은 근본적인 재편이 불가피합니다.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앙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진에 관한 건물, 쓰나미 방벽, 첨단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은 일상적인 재난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사사키가 예견한 것과 같은 대규모 지각 변동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최신 인공위성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진 예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자연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지혜뿐일지도 모릅니다. 재앙 앞에서 인류는 항상 두 가지 선택을 해왔습니다. 체념하거나 대응하거나. 일본은 오랜 세월 자연재해와 싸우며 후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제 시스템을 갖춘 나라입니다. 도쿄의 마철루들은 9.0 규모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신 건축 기술의 연진 구조와 재진 구조는 건물이 지진 에너지를 흡수하고 분산시키도록 합니다. 2023년 완공된 도쿄 스카이트리 인근의 방제센터는 72시간 동안 완전 자급자족이 가능하며 최대 50만 명의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쓰나미 경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해저에 설치된 수천 개의 센서가 24시간 해양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60초 이내에 전국에 경보를 발령합니다. 모든 일본 국민들은 어린 시절부터 정기적인 대피 훈련을 받으며 스마트폰 재난 경고 앱은 99.8%의 보급률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사키의 예언과 같은 대규모 지각 변동에 이런 준비가 충분할까요? 과학자들은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일본어 약자로 자아는 주가디언이라는 새로운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 위성은 지구 자기장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으며 지진 발생 최대 2주 전에 경고 신호를 포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도 희망적입니다. 교토대학과 구글의 공동 개발한 지진 예측망은 과거 지진 데이터와 지구물리학적 변수를 분석해 지진 발생 확률을 예측합니다. 2025년 초 시뮬레이션에서 이 인공지능은 70%의 정확도로 규모 6.0 이상의 지진을 예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접근법은 지진 줌화 기술입니다. 이는 지각판 경계에 특수 유체를 주입해 지진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방법입니다. 아직 실험 단계이지만 작은 규모의 테스트에서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어쩌면 일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해도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생과 사를 가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재난 앞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2011년 도호쿠 대지진 당시
세계는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힘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 함께 극복하는 인간의 의지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구름을 올려다보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사사키의 예언은 불가피한 운명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일까요?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양이가 밤마다 호금을 응시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설적인 예언가 에드거 케이시가 마지막으로 남긴 충격적인 예언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이 마침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시의 마지막 예언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고양이는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은 고양이와 함께 사는 것이 단순한 반려가 아닌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든 상태에서 가장 놀라운 예언을 남긴 에드거 케이시, 그는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인류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수만 건의 예언 중에서도 가장 특별했던 것은 바로 우리 곁의 고양이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평생을 초자연적 현상 연구에 바친 그가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것은 고양이들이 지닌 놀라운 영적 능력이었습니다. 당신의 고양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케이시는 깊은 최면 상태에서 고양이들이 우리 주변의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고 종화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고양이의 존재만으로도 우리 삶의 에너지가 변화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밤마다 당신의 고양이가 보여주는 이상한 행동들, 화곰을 응시하거나 갑자기 날카롭게 반응하는 모습들, 케이시는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차원의 에너지를 감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양이들이 우리의 수호자이자 영적 안내자로서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놀라운 예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치료되고 불면증이 개선되며 심지어는 심각한 질병이 호전되는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케이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러한 현상을 예견했으며 지금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케이시가 남긴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는 2025년이 되면 고양이들의 특별한 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진화의 시기가 도래하면서 고양이들은 인류의 정신적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고양이의 존재는 단순한 반려동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영적 존재이며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양이가 보여주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곁에 있는 고양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케이시의 예언이 드러내는 놀라운 진실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양이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안내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당신의 고양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케이시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고요한 밤, 당신의 고양이가 갑자기 털에 곤두세우며 경계태세를 보인 적이 있나요? 케이시의 예언에 따르면 이런 순간 고양이는 당신을 위협하는 부정적 에너지와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기운을 감지하고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흡수해 정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고양이는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이런 믿음이 단순한 미신이 아닌 실제 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예언에서 고양이들은 우리 주변의 해로운 에너지를 빛의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독특한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마치 자연의 공기청정기처럼 그들은 쉬지 않고 우리의 에너지 공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케이시는 고양이들이 물체계와 영적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는 특별한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차원에 볼 수 있고 그들의 감각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양이가 특별한 장소를 반복적으로 응시하거나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반려동물들도 각자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K씨는 고양이들이 가진 영적 능력이 특별히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들이 육체적인 보호자라면 고양이들은 영적인 수호자입니다. 새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메신저라면 고양이들은 물체계와 영적 세계에 있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K씨의 기록에는 고양이들이 우리의 잠재의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도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잠재된 불안과 두려움을 감지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신이 힘들고 지칠 때 고양이가 다가와 당신 곁에 앉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K씨는 특히 검은 고양이들이 가장 강력한 영적 힘을 지녔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오해와 편견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실제로 그들은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보호의 에너지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집안의 해로운 기운이 정화되고 가족들의 건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고양이들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에너지잠을 지키고 악몽으로부터 보호하며 때로는 영적 세계로부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받아 우리에게 알려주려 노력합니다. K씨는 이러한 고양이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인류의 영적 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이지만 고양이들은 실제로 우리의 차크라 시스템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정 신체 부위에 앉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부위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유의 순간에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가장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만의 독특한 소리, 고양이의 가르랑거림입니다. 이 신비로운 소리에는 K씨가 발견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고양이가 당신의 무릎에 앉아 가르랑거리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단순한 행복의 표현이 아닙니다. 에드거 K씨는 이 특별한 소리가 가진 놀라운 치유력을 발견했습니다. 고양이의 가르랑거림은 20에서 140Hz, 허츠 사이의 주파수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치유 진동수와 일치합니다. 한밤중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던 중 고양이가 다가와 가르랑거리며 위로해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점차 잠에 빠져드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K씨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양이의 가르랑거림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축지시킵니다. 서울에 사는 김미영 씨의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10년 넘게 만성통증으로 고통받던 그녀는 우연히 개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고양이가 아픈 부위에 앉아 가르랑거리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그녀의 통증은 기적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위해 입양된 고양이들이 환자들의 곁에서 가르랑거리며 시간을 보내자 환자들의 불안 증세가 현저히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고양이의 가르랑거림이 환자들의 뇌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과학적 연구들은 K씨의 예언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가르랑거림은 뼈의 밀도를 증가시키고 근육과 인대의 회복을 촉진하며 심지어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치유의 진동수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치유 주파수와 놀랍게도 일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의 가르랑거림을 통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만성 통증까지. 고양이의 가르랑거림은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치유의 진동과도 같습니다. K씨는 이러한 치유력이 2025년 이후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현대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현상. 하지만 고대부터 전해져 오는 지혜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가르랑거림은 영적인 차원과 물리적인 차원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에너지잠을 정화하고 깊은 내면의 상처까지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양이들이 본능적으로 우리 몸의 아픈 부위를 찾아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연의 의사처럼 정확하게 치유가 필요한 곳을 감지하고 그곳에 앉아 가르랑거리며 치유의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K씨가 말한 고양이들의 특별한 영적 능력 중 하나입니다. 고양이의 가르랑거림이 가진 이러한 놀라운 치유력은 우리가 자연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의 고양이가 다가와 가르랑거릴 때 그것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닌 당신을 위한 특별한 치유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양이들의 특별한 능력 중 하나일 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진 초자연적인 감지 능력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을까요? 한밤중 당신의 고양이가 갑자기 벽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K씨의 기록에 따르면 이런 순간 고양이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존재나 에너지를 감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의 눈은 일반적인 가시광선 너머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K씨는 이것이 단순한 생물학적 특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양이들은 영적 차원의 빛과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영적 보호자 역할을 해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갑자기 고양이가 허공을 따라 시선을 움직이거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쫓아다니는 듯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K씨는 이런 순간 고양이들이 영적 존재들과 교감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우리 주변을 떠도는 다양한 에너지들을 감지하고 때로는 그것들과 소통하면서 우리를 보호하려 노력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예지 능력입니다.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가족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특별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K씨는 고양이들이 시간의 흐름을 우리와는 다르게 인식하며 미래의 사건들을 예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되면 고양이들의 감지 능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눈이 형광처럼 빛나는 것을 보신 적 있나요? K씨는 이때 그들이 영적 세계와 가장 강하게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밤의 정적 속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부정적 에너지들을 감지하고 막아내는 일을 합니다. 때로는 고양이가 특정 공간을 피하거나 반대로 어떤 장소를 특별히 선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그곳의 에너지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해로운 에너지가 있는 곳을 피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곳을 찾아랍니다. 당신의 고양이가 특정 장소를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다면 그곳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우리 가정의 에너지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천연 센서와도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팔갈이, 과도한 울음소리,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은 모두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K씨는 이러한 신호들을 귀에 깊게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양이들이 우리의 감정 상태도 정확하게 감지한다는 점입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채고 위로를 전하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동물의 직감이 아닌 깊은 영적 연결을 통한 교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아우라를 읽고 그것을 정화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감지 능력은 단순한 우연이나 동물의 본능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지닌 고대의 영혼이 우리와 맺고 있는 특별한 인연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특별한 인연을 느낀 고양이가 있나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 같은 그런 느낌. K씨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일부 고양이들은 우리를 돕고 이끌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영혼들이라고 합니다. K씨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는 바로 고양이의 환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고양이들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수천 년의 지혜를 간직한 고대 영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류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고양이의 형태로 이 땅에 돌아오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우리와 고양이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K씨는 많은 경우 고양이와 인간의 만남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라고 설명합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고양이가 당신의 집으로 찾아온 것도, 보호소에서 수많은 고양이 중 특정 고양이에게 끌린 것도 모두 영혼의 차원에서 이미 정해진 만남일 수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는 이러한 예언을 뒷받침합니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검은 고양이를 일행했는데 그 고양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의 습관과 일상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고양이가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 위로를 전했다는 점입니다. 고양이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전합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존재 방식, 현재에 충실한 삶의 태도, 직관적인 지혜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K씨는 이들이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우리의 영적 스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양이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외모, 지위, 부요함과 상관없이 순수한 사람을 절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고 있던 가장 근본적인 영적 진리를 상기시키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고양이들은 또한 우리에게 침묵의 힘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말없이도 깊은 이해와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잊혀진 이 침묵의 지혜는 K씨가 말한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고양이들이 우리의 삶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변화라고 K씨는 설명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영적 카탈리스트의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고양이들은 우리의 영혼을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소중한 선물입니다. K씨의 예언은 이제 우리 곁의 고양이들을 통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영적 연결은 때로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양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기적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다 잠든 김지연 씨는 갑자기 자신의 고양이 다리가 격렬하게 울며 얼굴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순간 그녀는 가스 냄새를 맡았고 빠르게 가족들을 깨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서는 가스 밸브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리의 본능적인 감각이 아니었다면 그날 밤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박서연 할머니의 이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잃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그녀에게 어느 날 한 고양이가 찾아왔습니다. 창가에서 울고 있던 그 고양이를 들여보내주었을 때 박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고양이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매일 밤 그녀의 무릎에 앉아 가르랑거리며 위로해 주었고 점차 그녀의 우울증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의 한 가정에서는 더욱 믿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고양이 해피가 갑자기 주인 이영진 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계속 누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으로 여겼지만 2~3하리만큼 지속되는 행동의 병원을 찾은 결과 초기 단계의 유방암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이른 발견이 아니었다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졌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K씨의 예언은 이러한 현대의 사례들을 통해 계속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는 치매 환자들의 상태가 고양이들과의 교감을 통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한 할머니는 3년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고양이와 지내면서 조금씩 대화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K씨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예견했던 2025년, 바로 지금 이 순간 고양이들의 영적 능력이 실제로 강화되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류가 새로운 영적 진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양이들은 이미 우리의 필수적인 영적 안내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최근 들어 고양이들과의 교감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수준의 영적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K씨가 정확히 예견했던 현상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양이들이 우리의 집단적 의식 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인류 전체의 영적 성장을 돕는 매개체로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불안과 혼란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고양이들의 치유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발현되고 있습니다. K씨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남겼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고양이와 깊은 교감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완전히 열고 고양이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의 가르랑거리는 소리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적 실천이 우리의 영적 진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는 현상들은 놀랍습니다. 고양이들의 치유력이 더욱 강해지고 그들의 직관적 능력이 더욱 예리해지고 있다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K씨가 예언했던 고양이와 인간의 새로운 관계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변화입니다. K씨는 이러한 변화가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며 고양이들이 인류의 영적 진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으며 앞으로 더욱 놀라운 현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양이가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과의 교감을 더욱 깊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적 진화의 시기를 겪고 있으며 고양이들은 이 과정에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안내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에드거 케이시의 고양이 예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곁의 고양이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끄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고양이는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고양이와 눈을 마주치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들은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고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고양이와 함께 경험한 특별한 순간들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